조국 전 장관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땐 파업하더니 본인 가족 관련 재판 리스크와는 별개로요. 북콘서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는 조국 전 장관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도 했고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바가 있잖아요. 그가 의사들과 현 의대생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반응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주장은 의료계가 문재인 정부 때는 반대하다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왜 고분고분하냐, 왜 반대하지 않느냐는 것인데 의료계 파업을 조장하는 것입니까? 특히 내가 윤석열 정권에 대해 부드러워질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며 발언의 배경이 자녀 입시 비리 등 자신들에 대한 사법 처리에 감정을 품고 있음을 실토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옳고 그름을 구분 못하고 졸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문제를 개인의 감정과 진영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소인배의 행태입니다. 이태규 의원이 오늘 반발했어요. 반박하고.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한 유튜브 채널에 조 전 장관이 나와서 문재인 정부 때는 총파업을 하더니 의사들, 의대생들 왜 윤석열 정부, 윤석열한테는 순한가라는 표현을 썼어요. 뭐 어떻게 좀 해석하셨어요? 참 상상을 초월하는 말이라서 어떻게 참 논평을 해야 될지 참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사 부족이라는 사태가 우리 국민들이 겪는 다 고통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의사 증원을 해야 된다는 게 아마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인데, 물론 이제 의사협회라든 이런 데서는 어떤 방식을 거쳐서 이제 증원할 것인가 이 문제만 남아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정부가 방침을 일단 정했고 아직 숫자는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국민적 대화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회적인 어떤 의지를 모아 나가는 과정인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은 뜬금없이 지금 왜 지금 안 싸우냐, 왜 시위 안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는 이분의 진화가 어디까지 갈지 참 궁금합니다. 본인의 어떤 잘못, 또 본인의 딸의 어떤 지금 학교 이 의대 다니는데 결국 자격이 박탈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게 지금 이제는 이제 국민들 선동하는 단계로 가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국민들로 갈라치기를 해서 편을 가르더니만 이제는 왜 싸우지 않느냐, 왜 분노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정말 조국 전 장관의 그런 행태를 어떻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논평을 해야 될지 이 상황 자체도 저는 참 당혹스럽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이현정 의원이 지적했던 건 결국 조 전 장관이 본인 관련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윤석열 대통령 혹은 현 검찰, 뭐 검찰공화국 아니야 이런 비판은 뭐 본인 수를 할 수 있다고 뭐 백번양보에서 그렇다고 하는데 다만 이 비난의 화살을 왜 가만히 있냐 의사들 의대생들 비판의 화살을 일반 시민들한테 돌리는 건 아니냐는 생각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접근 방식의 차이고 해석의 차이인데 예. 그러니까 왜 파업을 안 하냐 이런 개념의 문제가 아니고 예.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그때도 사실은 이제 의사 정원을 늘리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의사협회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파업 또 불사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그게 무산이 됐어요. 그때는 그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더니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 저는 뭐 의사 정원 늘리는 거 찬성합니다. 그리고 뭐 민주당도 찬성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그 발표가 난 뒤에 의사들이 이렇게 조용한 이유를 비교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한테 왜 파업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별 그렇게 막 여러 가지로 문제를 제기하시던 분들이 왜 지금은 조용하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저게 무슨 의사들한테 왜 파업 안 하냐 파업해라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그 단순한 어떤 그 현상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면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반발하시던 분들이 왜 지금은 조용하냐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기도 해서 그러니까 무슨 표현이냐면 파업을 하라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이걸 뭐 악마의 편집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순하냐라는 표현을 분명히 썼기 때문에 그러면 물론 뭐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애둘러서 의사와 의대생들을 비판할 수 있지만 사실 조 전 장관이 뭐 다른 누구도 아니고 정치인 정도의 여러 주목도와 감각을 갖췄다면 이게 어떻게 확대 재생산될 걸 분명히 알았을 텐데 이걸 마치 옛날에 문재인 정부가 의사와 간호사 평가하는 것처럼 그때 그런 비판 논란이 있었다면 그런 뉘앙스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정부에서 일했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의사협회의 행동 자체가 상당히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물론 그 당시 의사협회장하고 지금 의사협회장이 다른 분이긴 합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뭐 왜 데모를 안 하냐 뭐 아니면 집회를 안 하냐 이런 의미라고는 보질 않습니다. 어제 저 해당 방송에서 본인 서울대 교수직 파면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지난 6월 발언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서울대 교수 시절이나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그러면 약간 이름 자체가 조금 빛나 보이고 멋져 보이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제 아는 법조인들이 연락도 많이 하고 뭐 안부도 묻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2019년 하반기에 이른바 이제 뭐 조국 사태라고 불린 일들이 벌어지면서 연락이 완전 투절되더라고요. 연락도 잘 오지도 않고 제가 연락을 좀 부탁하려고 연락을 해도 연락이 잘 받아주지도 않는 경험들을 했고 그래서 그때는 변호인단을 구하기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본인으로부터 좀 새로운 얘기도 들었는데 조 전 장관 지금 서울대에서 출입 정지돼서 들어가지도 못한다. 제자들이 명패도 사라졌다고 알려줬다. 연구실 정리하러 가면 마음이 매우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이 해당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정감사, 서울대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장학금 얘기가 좀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게 어떤 거냐면은 부산대 의전원에 들어가기 전에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다녔었어요. 예. 그때 다니는 동안에 근데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장학금이라고 하면은 누군가가 이 학생이 받을 만합니다라고 추천을 해줘야 되는데 추천 기록이 없어요. 추천 기록은 없는데 장학회에서 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근거가 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묻지마 장학금 아니냐라는 논란이 나오는 것인데 예. 지금 아무도 지금 해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조국 교수가 서울대 교수로 있기 때문에 이 장학금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부산대 의전원에서도 명목이 없는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으니 괴를 같이 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학이 취소된다면 이거에 대해서도 환수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총장 발언도 나온 상황입니다. 예. 조국 전 장관 얘기 오늘 서울대 국감에서 나온 딸 얘기까지 짧게 만나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8위 만나봤고요.